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달러에 12만 달러 도달.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번 상승세가 이전 두 번의 강세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며칠 내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과거 강세장 에서 비트코인이 유사한 조정과 상승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한 후 30%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또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 포페는 비트코인이 12개월 내에 10만에서 1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고, 이후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2017년과 유사한 알트코인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들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97,000달러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가 주요 관심사일 텐데, 과거의 차트 패턴들, 비트코인의 차트 패턴들을 두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과거의 2020년도의 차트고요. 2020년도에 지금 이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과거에도 이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과 맞물리는 지점이죠. 이때 저항을 맞고 올라가지 못하다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죠. 이게 2020년 12월 16일 정도이고요. 그리고 최고점을 찍을 때가 지금 1월 9일 정도이거든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정확하게 한 24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세가 있는 이 시점까지 총 32% 정도 이제 조정세가 나왔는데, 이런 이제 조정세가 언제 나올까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들 섞여 있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과 이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과거의 패턴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상승을 하고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한 24일 정도가 걸리더라. 최고점을 찍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조정세가 한 30% 정도 나오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한 번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때죠. 이때가 2017년도이고요. 2017년도에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살짝 뚫는 것처럼 나갔다가 조정세 나왔다가 다시 또 뚫고 올라가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이때에도 이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차트가 네, 이 시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이때를 기준으로 2017년 이제 4월 26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점 찍는 이 시점을 지금 5월 25일 정도로 보고 한 28일 정도,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한번 상승했을 때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져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흘러갈 때에는. 그리고 조정세가 이제 한번 딱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번 출렁하죠. 근데 이제 출렁하는 흐름들이 보통 이제 30% 가까이가 이제 출렁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들 좀 우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세가 있더라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는 작은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17년도로 보면 그때도 굉장히 많은 출렁임들이 있었습니다. 상승하면서. 근데 그때는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될 것이냐.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최고점을 찍고 돌파하고 한 달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세가 한 30% 정도 나오더라라는 걸 우리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번에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활용은 해볼 만할 것 같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조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역사적 상승 시작, 지금이 매수 찬스, 알트 랠리도 예상이라는데요. 렉트 캐피털은 엑셀 통해서 비트코인이 91,070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후 새로운 가격 발견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가격 발견 단계는 시장 초기에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현재 매수 기회로 향후 몇 주 내 조정이 예상되지만 이후 더 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정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렉트캐피털은 비트코인의 첫 가격 발견 단계에서 나타나는 조정이 대체로 강세장 지속의 신호라고 분석을 했고, 그는 조정 이후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사상 최고치 가격 발견 단계 진입이라는 기사고요.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트레이더의 활동과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탐욕지수가 76%에 도달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투기 행동 증가로 이어지며 트레이더들은 현재의 상승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 반암호화폐 입장 유지하며 SEC 떠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5년 1월 20일 사임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나가겠다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게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갖다 붙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사임을 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발로 이제 나가겠다라고 해주니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에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죠. 이 게리 겐슬러가 반암호화폐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10,0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등록되기를 요구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는 큰 방해물이었죠. 이 게리 겐슬러가.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제 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여기 SEC 위원으로 이제 폴 애킨스가 SEC 차기 위원장 유력 후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해요. 아니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인 찰스 가스파리노도 후보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누가 이제 되느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친암호화폐 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사도 6년 후 16배 뛴다. 돈 나무 언니 정말 믿어도 되나요? 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캐시우드가 저번에 전망했던 내용,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가격이 최대 16배 이상 폭등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이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에서 최대 150만 달러, 약 20억 9천만 원까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3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지금 사이클이 있지만 또 하락 사이클이 올 거거든요. 그 사이클을 다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2030년에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6년이라는 기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하루 40억 달러씩 이익 실현, 세후 매도, 상어 매수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가르치우면서 10만 달러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 실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하루에 40억 달러씩 실현 이익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간 80억 달러의 이익 실현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새우들, 소매 투자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내던지고 있지만 상어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소매 투자들은 75,000 BTC 규모를 매도를 했는데 지금 100에서 1000 BTC를 보유한 대형 투자자, 즉 상어라 불리는 집단이 14만 BTC 이상을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하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장의 데이터도 상반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동안 OTC 데스크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급증세를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OTC 데스크 잔고는 2만 BTC가 추가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데이터들은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과세 유예 국민청원 6만 명 돌파 해외 과세제도 참고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일 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부 역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제 주국 국가에서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이 18일 발간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시엔 발생한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영국은 이제 연간 12,300파운드, 약 2,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가상자산 취득과 20만 엔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을 잡수익으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취득 시에 이제 소득세를 걷고 있고요. 근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그리고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참고해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뒤 운영 대책을 면밀히 조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과세 기반 마련 전까지는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반대 중도 확대 저해라는 내용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이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금투세를 이제 폐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는 과세 입장을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정무적 판단과 정체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778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름으로써.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을 투기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청년세대와 디지털 경제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낡은 정당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과연 잘 전파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암호화폐 자문위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과 운영 방안 등 지원할 뜻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암호화폐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암호화폐 자문위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문위가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인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과 운영 방안 지원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로이터는 이제 트럼프 인수팀이 자문위원회 구성과 참여 기업을 논의 중이라면서 리플, 크라켄, 서클 등 주요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사인 패러다임과 안드레슨 호로위츠 같은 이 투자사들도 주요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각종 산업계의 인사들이 계속 이제 트럼프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트럼프의 측근들과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코인베이스의 CEO도 지금 트럼프와 만남을 가졌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를 제대로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리플 예치금 급증 18개월 만에 인출 연속 기록 탈피라는 기사인데요. 바이낸스의 XRP 예치금은 18개월간의 꾸준한 인출 패턴을 깨고 급증했다고 합니다.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유입량이라고 하는데, 이번 추세는 거래 활동 증가를 나타내며 이 증가세가 계속될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XRP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입이 많아지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리플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결제 처리 플랫폼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소유한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가 이 가상화폐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루스파이라는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해요. 트럼프 미디어는 이 트루스파이를 가상화폐 결제 처리 플랫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 처리 업체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이쪽으로. 자, 앱토스, 서클 및 스트라이프와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내용이고, 앱토스 재단도 이제 서클하고 스트라이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클의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과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스트라이프는 이 법정화폐 관련 기능을 간소화해 전통 금융을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런 이제 적극적인 협력이나 파트너십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플랫폼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앱토스는 또 지금 수위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위가 지금 가격문으로나 많이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앱토스도 굉장히 발빠르게 파트너십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세가 3.6% 하루 동안 나왔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나와 있고요. 지금 리플도 18% 상승을 했고, 다른 상위 코인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서 살금살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아주 좋은 분위기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